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란불을 켜냈는데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부터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지금까지 낙폭을 키워나갔었던 카카오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는데요. 그동안 낙폭 과대로 분류가 됐던 이런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한국전력과 포스코케미칼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3% 오른 채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1.9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온 가운데 주가 자체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 쪽으로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모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여기에 네이버 같은 IT 업종 쪽에서도 기관이 주워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한화솔루션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데그젤마가 글로벌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주가도 2.63% 오른 채로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실까요? 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카카오는 매수를 했지만 네이버는 매도했습니다. 네이버를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S-오일이 있는데요. S-오일 주가 자체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오펙 플러스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감산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 오늘장에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판 종목들 살펴보시면 고려 아연도 있습니다. 고려 아연은 주가 자체는 올랐지만 외국인은 팔았다는 점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자동차는 하락 마감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완성차 업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삼성 SDI, LG화학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 제외 논란과 함께 경기 침체라는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권가의 분석은 나름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지만 대기 수요 수준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한 지주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한국전력입니다. 4인 가구 전기요금 인상 계획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서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2,270원가량 오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 모멘텀 안고 한국전력 쪽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LNF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매수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살펴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LX 세미콘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나타났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텍도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기관 쪽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서 살펴봤다시피 셀트리온의 호재 소식에 영향을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탄력받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엔터주들이 나란히 관심을 받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었던 카카오게임즈, 이번에 회사 쪽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면서 우마매스의 사태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랜만에 주가도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매도한 종목 살펴보시면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이 WCP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습니다. 네이처셀 쪽에서도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특징주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광림은 쌍방울과 관련해서 오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광림도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번에 휴마시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냉랭하게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요. BH부터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WCP입니다. 이번에 신규 상장 이후에 투자 심리가 미지근하면서 이런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 WCP는 2차전지 분리막 전문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첫날인 30일에는 주가 자체가 22% 이상 급락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결국에는 22.78% 낮은 4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초가가 54,000원이었다는 것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부진한 성적을 거둔 건데 다만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이번에 공매도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변경 예고에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종목에 네이처셀이 포함이 됐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처셀의 주가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대표적으로 한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8월 P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저가 컴백하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YG 플러스 그리고 YG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유럽까지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중요 지표들이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 쪽에서는 컴백 소식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투자 플랜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